안녕하세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꼭 확인해 봐야 할 부품이 있어서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급발진했다는 것은 엔진의 힘이 급증가했다는 말이죠. 엔진의 힘은 연료량을 증가시켜야 증가합니다. 이 연료량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엔진 제어 장치입니다. 엔진 제어 장치가 연료량을 많이 분사했기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엔진 제어 장치 내에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 부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서 이 급발진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자 회로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부품의 기호와 동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저항이 있고, 노이즈를 제거해서 신호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콘덴서 또는 캐패시터라고 하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FET라는 부품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 단자에 전압이 인가되면 드레인과 소스가 연결돼서 스위치가 ON 됩니다. 다음은 악셀 페달 포지션 센서입니다. APS라고 하죠.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그 저항값이 변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 인젝터. 인젝터는 코일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자석이 되고, 전자석이 밸브를 열어서 연료가 분사되게 하는 부품입니다. 다음으로 AD 컨버터.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는 부품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동작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자동차마다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엔진 제어 장치입니다. ECU, ECM이라고 하죠. 엔진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죠.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전압을 받아서 내부에 필요한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원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두뇌 역할을 하는 CPU,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램, 노이즈를 제거하는 콘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FET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가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엔진 제어 장치와 전선으로 연결된 자동차의 다른 부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터리가 있고,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한 개만 그렸는데 4기통 자동차면 이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조가 4개가 있는 게 되겠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같이 움직이는 가속 페달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로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전원이 ON 되면 스위치는 생략했습니다. 엔진 제어 장치에 배터리 전원이 공급되고, 전원이 들어오면 CPU는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서 램에 저장합니다. PC의 부팅과 같은 개념이죠. CPU는 부팅이 완료되면 AD 컨버터를 통해 들어와 있는 가속 페달의 상태값을 읽고, 그 다음 연료 분사량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연료 분사 신호를 FET로 보내줍니다. FET 게이트 단으로 하이 신호가 보내지면 FET 스위치는 ON 되고, 인젝터 코일 양단에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이 연결되어 가지고 연료가 분사됩니다. 연료 분사를 중단하려면 CPU가 FET
게이트 단자로 로우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로우가 되면 FET가 오프되고 그라운드와 연결이 끊어져서 인젝터는 연료 분사를 중지합니다. 여기서 인젝터 연결 방식이 차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인젝터의 그라운드 쪽을 FET 한 개가 온오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어 방식은 그림과 같이 배터리 저는 쪽도 FET가 온오프한 구조입니다. CPU가 FET로 둘 다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둘 다 온 되고 인젝터는 연료를 분사합니다. 4기통 자동차라면 이 구조가 4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제어 방식은 그림과 같이 앞에 두 방식이 같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동작 제어는 앞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4기통 자동차의 경우 인젝터 A부도 4개, B부도 4개 있습니다. 실린더 1개에 A, B가 각각 1개씩 제어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설명한 인젝터 연결 구조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젝터와 이 콘덴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젝터 구조와 그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젝터의 단면도 그림입니다. 전원이 인가되는 그 커넥터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은 이렇게 둥글게 감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석이 있고 스프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밸브가 노즐을 막아가지고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오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커넥터 단자로 전압이 인가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자석이 되고 이 전자석이 이 자석을 끌어당겨 가지고 밸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실린더 안으로 분사가 되겠죠. 보통 인젝터는 6V에서 16V 정도의 그 동작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고 코일의 저항은 12옴 정도 됩니다. 자동차마다 인젝터마다 다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콘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는 인젝터와 연결된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전자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MLCC라는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이 MLCC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판 위에 전기가 흐르는 도체판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수백 겹 쌓은 다음에 눌러서 1000도 정도의 고온에 구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연체는 세라믹입니다. 콘덴서 용량 표시 단위로는 마이크로페럿, 나노페럿, 피코페럿 이렇게 있겠고 콘덴서의 저항값은 수백 메가옴 이상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한대 오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MLCC 사이즈로는 100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로, 세로를 의미합니다. 10이라면 1.0mm, 05는 0.5mm를 의미합니다. 1005 사이즈라 하면 1mm, 0.5mm 사이즈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깨알 같은 사이즈죠. 더 적은 사이즈도 있고 더 큰 사이즈도 있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품 중 하나가 바로 이 MLCC라는 캐패시터 부품입니다. MLCC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랙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랙이 발생하면 절연이 파괴되고 저항 성분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왕창 깨져서 저항값이 바로 0옴, 즉 쇼트가 될 수도 있고
크랙이 조금씩 커지면서 저항값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회로로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숏되면 회로가 이렇게 되고 저항이 있으면 회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MLCC가 고장으로 크랙으로 숏가 되면 CPU의 제어 신호와 무관하게 인젝터는 계속 온될 것입니다. 계속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물론 FET가 숏 불량이 나도 인젝터는 계속 연료를 분사하겠죠. 인젝터의 연료 분사를 그림으로 보면 이건 한 개의 인젝터만 표현했습니다. 한 개의 인젝터의 연료 분사를 보면 CPU의 인젝터 제어 신호, 즉 FET 게이트 신호가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MLCC가 정상일 때는 인젝터 연료 분사가 CPU의 제어 신호에 맞게 연료 분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MLCC 숏 발생으로 인해서 저항값이 0ohm이 되면 정상 분사하다가 0ohm이 되는 그 순간부터 CPU 제어와는 무관하게 인젝터는 연료를 계속 분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MLCC 크랙이 서서히 진행됐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로 분석을 위해 그림과 같이 저항 기준으로 회로를 변경했습니다. 배터리 전압을 VB라고 하고 12V입니다. 인젝터의 코일 저항은 12ohm입니다. 부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LCC의 저항을 RC라고 하고 각 전압을 VI, VC로 하고 전류를 I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MLCC의 저항에 따라 가지고 인젝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젝터의 부품 규격을 보면 그 동작 전압은 6에서 16V, 코일 저항은 12ohm입니다. 부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인젝터 양단의 전압이 6V 이상만 걸리면 정상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배터리 전압이 좀 낮아져도 6V 이상만 되면 인젝터 동작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인젝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가정한 후에 거꾸로 MLCC 저항을 부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식을 보면 VB는 VI 플러스 VC, 이 VB 배터리 전압은 VI 플러스 VC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합친 전압은 12V가 돼야 되겠죠. VI와 VC, 인젝터 전압과 MLCC 전압 두 개 합쳐서 12V가 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전류 I는 RI분의 VI, 이 흐르는 전류를 구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 전류를 알면 전류와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저항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RC는 I분의 VC로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인젝터에 12V가 걸리면 MLCC에는 0V가 걸리고 인젝터 저항은 12ohm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때 전류를 계산하면 1A가 나옵니다. 그래서 MLCC 저항은 0ohm이 나오고 MLCC는 완전 숏 상태를 말하는 게 되겠죠. 인젝터가 6V 이상이면 정상 동작하니 6V 이상은 계산을 별 의미가 없겠죠. 인젝터 전압이 6V일 때 MLCC 저항은 계산해보면 12ohm이 나옵니다. 이는 MLCC의 저항이 12ohm 이하면 인젝터에는 6V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인젝터는 정상 동작한다는 말입니다. 즉 12ohm 이하면 숏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MLCC 저항이 36ohm이면 인젝터에는 3V가 걸립니다.
다음은 인젝터 제어 방식이 그림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인젝터의 상시 연료 분사 조건은 FET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쇼트 분량이 나야 상시 인젝션이 일어나겠죠. 또는 FET1과 이 C2로 표현된 이 MLCC가 쇼트 분량이 나면 똑같이 인젝터는 연료 분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FET 둘 중에 한 개만 고장이 나면 정상 동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쇼트가 나 있다면 이 쇼트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이 FET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분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C1은 쇼트가 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인젝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저항값을 가지면 자체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인젝터는 정상 동작합니다. 쇼트가 오래되면 전류가 흘러서 나중에 C1은 타겠죠. 인젝터 제어 방식이 그림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젝터 상시 연료 분사 조건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친 조건이 되겠습니다. FET 쇼트 불량이나 MLCC 크랙으로 인한 쇼트 불량이 발생한다면 인젝터는 연료 분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량이 났을 경우에 FET나 MLCC의 쇼트 불량으로 인해 연료 분사가 계속될 경우에 자동차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자동차의 제로100 가속 성능보다 더 빠를까요?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연소가 안 되고 배기구로 흰 연기가 계속 나올까요? 정상적인 자동차의 경우 제로100 가속하면 배기구로 흰 연기가 나오나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정지할까요? 정상적인 차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CPU는 연료 분사를 중지하죠. 그래서 엔진의 힘을 빼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가속 성능이 브레이크 제동 성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MLCC는 노이즈 제거용 부품입니다. 다른 커넥터 단자에도 다른 제어 장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상 동작을 한다면 MLCC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 제어 장치를 확보해야겠죠. 그런 다음 정상 동작하는 자동차의 교환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엔진 제어 장치의 문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내부를 보겠다면 서비스 매뉴얼의 전기 배선도나 회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젝터와 연결된 커넥터 단자를 찾습니다. 그 엔진 제어 장치 내부에서 그 해당 MLCC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커넥터 단자 가까운 곳에 MLCC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MLCC가 검게 탄 흔적이 있는지, MLCC 주변 PCB 기판에 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탄 흔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육안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인두기로 MLCC를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측정해 봅니다. 정상은 수백 메가옴 이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죠. 그 인두기로 뗄 때는 열에 의해 가지고 저항값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떼고 난 뒤에 저항값을 측정해서 무한대가 나오면
정상품이겠지만 뭐 수십 수백 킬로옴이 나오더라도 그는 불량이죠. 그 저항값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LCR 메타로 콘덴서 용량을 측정합니다. 보통 뭐 1마이크로페럿 정도가 사용되는데 커넥터 주변에 있는 다른 MLCC 부품들하고 용량값 비교해 보면 같은 건지 확인할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급발진하면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정지시키면 자동차도 정지하겠죠. 즉, 연료 공급을 차단하거나 연료 분사를 중단하거나 이그니션 코일의 점화를 중단하면 엔진은 정지될 것입니다. 이그니션 코일, 인젝터, 연료 펌프의 전원을 차단하면 자동차는 정지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림과 같이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직접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그니션 코일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인젝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연료 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스위치를 달아도 되겠죠. 스위치는 운전석 옆에 설치해야 되겠죠.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 스위치를 오프하면 될 것입니다. 직접 스위치를 연결한다면 그 흐르는 전류를 고려해 가지고 자동차에 사용된 같은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도 전류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점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류 용량을 확인하시고 스위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운전자가 신호를 주면 CPU가 신호를 받고 이그니션 코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고 인젝터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고 연료 펌프 릴레이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면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만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이크가 온 상태이면 브레이크 제어를 한 다음 자동차 속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증가됐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엔진을 오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죠. 엔진 오프는 앞서 말했던 이그니션 코일이나 연료 펌프, 인젝터를 모두 오프하는 것입니다. CPU는 자동차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꼭 확인해 봐야 할 부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